m과 n이 각각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하면 m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n을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a, b, c, d 요거는 다 정수고요. mn을 계산해 봅시다. mn을 계산해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c제곱 더하기 d제곱 요걸 이제 곱한 걸 텐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항등식이죠, 그렇죠? ac 플러스 bd의 제곱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여러분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건데 4k 플러스 3꼴의 소수 p는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번 해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제 p라고 놓고 요런 정수 a, b가 이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어떤 제곱수는 모두 4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0 또는 1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0, 1, 2 이렇게 되죠. 모두 4에 대해서. 그런데 p는 문제 조건에서 모두 4에 대해서 3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모순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을 하기 전에 보조 정리해서 p가 소수고 a랑 p가 서로소일 때 다음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k라는 값을 좀 정해 봅시다. 루트 p의 가우스한 거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s라는 집합은 ax-y를 이제 원소로 가지는데 여기서 x는 0부터 k-1까지 그 다음에 y도 0부터 k-1까지 이렇게 정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우스 함수 관련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게 성립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p가 k보다 작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p가 k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S에서 내가 x, y를 대입을 해서 ax-y들을 이제 뽑아낼 건데 여기서 x, y의 원소의 개수는 x도 가능한 게 k고 y도 가능한 게 k고 k제곱계를 대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모두 p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원소가 최대 p만큼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요거는 뭐 완전잉여계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p가 k제곱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냐?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x1, y1은 x2, y2 하고 다른 순서상을 대입을 했는데 ax1 빼기 y1 ax2 빼기 y2는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인 요런 순서상이 존재를 하겠죠. 순서상 x1, y1과 x2, y2가 존재를 할 겁니다. 요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a에다가 x1 빼기 x2가 있고 그 다음에 y1 빼기 y2 모두 p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x1 빼기 x2를 x0라고 놓고 y1 빼기 y2를 y0라고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ax0가 y0랑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이 돼서
일단 해를 찾긴 찾았어요. 그죠? 찾긴 찾았는데 각각의 절대값이 0과 루트 p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먼저 x0의 절대값, 요거는 뭐 x1 빼기 x2의 절대값인데, 요 값이 가장 클 수 있는 거는 k-3죠. 그쵸? s 집합을 다시 한번 보세요. 0부터 k-1까지 집어넣으니까 절대값이 가장 클 수 있는 게 k-1이고, 요거는 이제 루트 p랑 같고, 뭐 요거보다 루트 p가 크죠. 그쵸? 따라서 x0의 절대값 한 게 루트 p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y0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y0도 절대값이 루트 p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정을 해봅시다. 0보다 크다는 얘기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x0가 0이면 어떻게 되냐. ax0, y0가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y0가 모두 p에 대해서 0이죠. 그쵸? 그런데 y0의 절대값이 루트 p보다 작았으니까 이 사실을 이제 동시에 만족을 하려면 y0가 0이 돼서, 그러면 x1하고 x2가 같아지고 y1하고 y2가 같아지게 돼서, 앞에서 했던 그 서로 다른 순서쌍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죠? 1번에 의해 여기 앞에 x1, y1과 x2, y2는 서로 다른 순서쌍을 집어들 건데 1번에 의해서 모순이 생겼어요. 같은 순서쌍이 되어버렸으니까. 따라서 x0의 절대값은 0보다 크고, 마찬가지로 y0의 절대값도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홀수인 소수 p가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려면은 p가 모두 4에 대해서 1이랑 합동이다.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관계라서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먼저 p가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려면은 모두 4에 대해서 1이랑 합동이다. 뭐 요거는 정리 앞에서 했던 뭐 1을 사용해서 바로 보여도 되고요. p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둡시다. 만약에 p가 a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하면은 b제곱도 p로 나눠질 테고, 그럼 p가 소수니까 b도 p로 나눠질 테고, 그렇게 되면은 p는 p제곱의 배수가 돼서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p는 a를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b도 p로 나눠떠지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잉여역수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b와 c를 곱해서 모두 p에 대해서 1이랑 합동이 되는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c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p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에서 양변에 곱하기 c제곱을 해봅시다. 그러면 pc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모두 p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은 얘는 ac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모두 p에 대해서. 그러면 ac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랑 합동이고 모두 p에 대해서. 따라서 마이너스 1은 p에 대한 2차 잉여니까 p는 모두 4에 대해서 1이랑 합동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거를 해봅시다.
P가 모드 4에 대해서 1이랑 합동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모드 P에 대해서 요런 정수 A가 존재를 하죠. 그죠? 요것도 그 2차 잉여에 대한 얘기니까 네, 앞에서 찍어놨던 영상들을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A하고 P가 서로소인 거는 당연하고, 그러면 앞에서 봤던 그 보조 정리에 의해서 AX0가 Y0랑 합동이고 모두 P에 대해서, 그 다음에 X0의 절대값이 0에서 루트 P 사이, Y0의 절대값도 0에서 루트 P 사이, 네,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X0, Y0가 존재를 하죠. 그쵸? 그래서 A제곱이 마이너스 1이랑 합동이었고 모두 P에 대해서 여기에서 양변에 X0의 제곱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X0의 제곱 마이너스 X0의 제곱 모두 P, 이렇게 되는데 AX0가 Y0랑 같죠. 그쵸? Y0의 제곱 마이너스 X0의 제곱 B, 다시 써보면은 X0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이 0 이렇게 되니까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KP, 요거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K가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X0와 Y0의 절대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1번에 의해서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 요거의 범위는 0부터 2P 사이에 들어갈 거니까 K는 1만 가능한 거고, 따라서 X0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P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뭐 유일하게 표현이 되냐,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물론 이제 순서를 바꿔서 더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일성에 대한 증명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A, B, C, D는 양의 정수고요. P, D의 제곱 A제곱, D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 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P, B제곱, 요거는 B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 여기에서 빼보겠습니다. 네, 빼면은 일단은 P로 묶고 D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게 있고, 그 다음에 A제곱, D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요거니까 모두 P에 대해서 나타내면 AD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모두 P에 대해서 0이랑 합동이다, 뭐 이렇게 되죠. 그죠? 한편 여기서 A, B, C, D는 모두 루트 P보다 작으니까 AD 마이너스 BC가 모두 P에 대해서 0인 거는 AD 마이너스 BC가 0인 걸로 바뀌고, AD 플러스 BC가 모두 P에 대해서 0이랑 합동인 거는 AD 플러스 BC가 P랑 같아야 된다는 사실로 바뀌겠죠. 만약에 AD 플러스 BC가
P랑 같으면 P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 요건데 우리 앞에서 봤던 거에서 AD 플러스 BC의 제곱 더하기 AC 마이너스 BD의 제곱 뭐 요거니까 AD 플러스 BC가 P였죠? P제곱 더하기 AC 마이너스 BD의 제곱 이렇게 끝에 것끼리 짝져서 보면은 AC 마이너스 BD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실과 여기 나와 있는 사실 요거 두 가지를 합해서 보면은 AD가 BC랑 같던지 또는 AC가 BD랑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사실까지 오네요. 만약에 AD가 BC랑 같은 경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BC가 A로 나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A하고 B는 서로서였으니까 뭐 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A가 C를 나눌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C를 KA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AD가 BC였는데 B에다가 C 대신에 KA를 대입하고 그러면 여기 끝에 것끼리 짝져서 보면은 AD가 BKA인데 A하고 A D가 BK가 되겠죠, 그쵸? 다시 P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었는데 얘는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K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이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K가 1이 되니까 따라서 A, C는 같고 B랑 D는 같아야 된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AC와 BD가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A랑 D가 같고 B랑 C랑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같은 숫자들이 나오니까 유일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